터키 안탈리아는 이스탄불을 경유해 14시간 정도 걸린다. 터키는 우리나라의 약 8배 정도 크기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슬람교인이다. 터키지 중에 최대의 관광도시 안탈리아. 시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육교였다. 더운 날씨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많아서 만들었다고 한다. 안탈리아 시내에서 제일 큰 폭포인 규덴 폭포는 높이가 20m로 수량이 풍부하기로 유명하다. 규덴 폭포는 3,700m가 넘는 토로스 산맥에서 출발해 지중해로 떨어진다. 폭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유람선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았다. 안탈리아의 구시가지인 칼레이치다. 안탈리아의 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칼레이치는 성안이라는 뜻이다. 칼레이치의 관문인 하드리아누스의 문은 서기 2세기경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정교하면서도 아름다운 조각들이 돋보였고 왕을 상징하는 사자 문양을 새겨 문의 권위를 나타냈다. 바닥에는 당시의 마차 바퀴 자국이 선명하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안탈리아 역사 여행을 이곳에서 시작한다. 안탈리아를 상징하는 붉은 벽돌탑 이블리 미나레. 13세기에 세워진 안탈리아 지역에서 제일 큰 사원으로 지금도 신도들과 관광객들로 붐빈다. 여성들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입구에 비치된 히잡을 써야 입장이 가능하다. 당시 수도 시설을 발굴해 유리관으로 지붕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해뒀다. 이슬람 신도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원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다. 칼레이치에는 과거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 건물은 선원들을 위해 사용됐던 건물인데 지금은 기념품 상점으로 이용되고 있다. 칼레이치 해변에는 작지만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있었다. 우리 돈으로 약 5,000원 정도만 내면 파라솔이나 선베드를 사용할 수 있고 물이 정말 깨끗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Beautiful country with a lot of history and it's nice to discover it. And South Korean people are welcome there. 터키는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볼거리도 많기로 유명하다. 기념품 가게에 들어가 보면 무엇을 골라야 할지 결정을 못할 정도로 사고 싶은 예쁜 물건들이 많다. 아름다운 상품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내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푸른색 유리로 만든 것인데 자세히 보니 눈동자 모양을 하고 있다. Nazar boncuğu şans getiriyor. Şans getirdiğine inanıyor insanlar. Türkiye'de yapılıyor. 요즘은 나자르 본주가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트 모양의 나자르 본주. 저것을 지니고 있으면 슬픈 사랑은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칼레이치 유람선 선착장으로 내려가다 보면 과일 주스 가게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집이다.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sir? China, Korea, Korea. Cuba, 안녕하세요. 오렌지 마실래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서툴지만 우리말로 인사와 안내를 한다.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Niye müşteri çekme amacıyla iyi tatlı dilde müşteri de giriyor tabii. Info veriyoruz. Nelerimiz var, neler yapabiliyoruz. Ne? Ondan dolayı halt ne? Ve para kazanmak için ayrıca ne? Ya zor halt ne? 2,000원 정도 하는 주스를 한 잔이라도 더 팔기 위해 애쓰는 주인의 노력이 존경스러웠다. 이 가게에 손님이 많은 이유를 알았다. 다시 오라는 말도 잊지 않는다. Time, come next year summer. Okay, bye bye. 안탈리아는 유명한 해변도 많고 바다에서 시내를 바라보는 모습도 아름다워 유람선 관광은 필수다. 유람선은 칼레이치 서쪽 언덕 아래에 있는 항구에서 탄다. 유람선 관광은 40분 정도가 걸리는데 1인당 약 7만 원 정도다. 지중해의 푸른 파도를 원 없이 볼 수 있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안탈리아를 볼 수 있어 유람선 관광은 인기가 높다. 한 장의 사진으로 안탈리아를 기억하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사진 찍기에 바쁘다. 그런데 유람선 선원이 아주 친절하게 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내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공짜는 아닌 듯하다. 유람선 관광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올 때쯤 언제 사진을 출력했는지 액자까지 만들어 사진의 주인공들에게 판매를 ha고 있다. 장사가 시원찮은지 선원의 표정이 밝지 않다. Yani buraya yakın ama ilk defa hani gel bir tekne turu yapalım dedik. Gidelim dedik. Hatıra kalsın. Çok güzeldi mavilik, doğa. O yüzden. 칼레이치는 여의도의 2.5배 크기인데 호텔이 무려 100개 정도가 있다. 그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다. 칼레이치 지역의 호텔은 소규모지만 오랜 역사를 가진 특색 있는 건물들이 많다고 한다. Our guest, lots of years old. It's normally, actually, in the summer season, most of people retired. Also, children, couple, family, doesn't matter. 호텔 뒷마당에 작은 수영장이 있다. 여유 있게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성맞춤이다. 35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 후 친구들과 여행 중인 사람들을 만났다. The reason we're here, the purpose of this holiday, is to get some relaxation away from home and spend some time in this really nice hotel. 누구나 꿈꾸는 은퇴 후의 여유로운 삶이 부러웠다. I'm retired. I don't work anymore. Chris and Elaine do carry, they still work, but I have usually around 3 holidays a year. And one of those is coming to Antalya. 밤이 되면 칼레이치는 낮에 해변에서 놀던 사람들까지 찾아와 더 북적인다. 칼레이치의 밤은 낮보다 더 아름답다고 소문이 나 있다. 노란 등과 붉은색 터키 국기로 장식한 골목이다. 노랑과 빨강의 조화가 밤골목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있다. 길가 레스토랑들은 만찬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한편에서는 터키 전통악기의 신나는 음악에 맞춰 함께 춤추고 노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다. Also ich finde Antalya sehr schön, die Leute sind sehr freundlich, sehr sauber, Meer ist schön, eigentlich ist alles schön. 촬영을 위해 다른 도시로 이동 중에 길가에 많은 차들과 사람들이 있어 차를 멈추고 내려봤다. 터키 전통 홍차인 차이를 파는 곳이다. 고속도로 간이 휴게소 정도인데
홍차를 주로 판매한다고 한다. 25년째 홍차를 판매하는 주인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Günde 500-600 müşteri durumuna bağlı. Değişebiliyor, günden güne değişebiliyor. Hava ortamına, hava şartlarına göre değişebiliyor. 차를 마시는 문화는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더 앞설 거라 생각했는데 터키 사람들의 차 사랑도 대단했다. 홍차의 쓴맛을 없애기 위해 설탕도 준비해두었다. 한 잔에 500원 정도 하는 차를 젊은이들도 커피보다 더 즐긴단다. Sabah kahvaltılarımızda, öğlen çay molalarımız, çay saatlerimiz oluyor mesela. Akşamları da yorgunluk çayı diye yine akşam da tüketiyoruz. Hatta yaşlılardan daha fazla belki Evet. yani gençler. Özellikle gün içerisinde de bazen 25-30 bardak çay içiliyor. O yüzden seviyorum. 안탈리아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산타클로스로 알려진 성 니콜라스 대주교의 교회가 있다. 가난한 처녀의 결혼 지참금을 굴뚝으로 떨어뜨려 주었다는 유명한 일화는 지금의 산타클로스가 굴뚝으로 선물을 전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회 입구에는 니콜라스 대주교를 추모하는 벽화가 있다. 대주교의 치아뼈는 안탈리아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으며 박물관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유물로 알려져 있다. 니콜라스 대주교는 러시아 정교회의 수호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어 관광객들 중에는 유독 러시아 사람들이 많다. 일부 교회 건물도 러시아의 후원으로 세워졌다고 한다. 니콜라스 대주교 동상의 왼쪽 발을 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왼쪽 발이 역시 많이 달아있다. 간절한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기를 빌어본다. Святой намного, настолько он помогает, настолько он всегда оберегает. Вот это вот, ну, невозможно передать словами, ну, очень, очень такой сильный святой, я вообще его... 댐레 지역에는 고대 리키아 시대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8,000명 정도를 수용하던 원형극장도 잘 보존돼 있고 극장을 장식했던 인물 조각상은 이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미라 지역 유물 중 눈길을 사로잡는 게 있다. 바로 암벽에 만든 석굴 무덤이다. 한두 개가 아니었다. 암벽을 오르기 위해 계단도 만들었다. 무덤 입구에는 무덤 주인이 생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조각이나 글로 기록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제사 문화도 있었다고 한다. Buradaki çukurlar var mezarların içerisinde. Bu çukurlara ölülerle beraber işte zeytinyağı, yiyecek, içecek ve para da bırakılabiliyor. Ölüler için bırakılan işte değerli eşyalar vesaire buralara konuluyor. Bazı mezarların içerisinde ikinci bir kat var. Dolayısıyla bir kişinin cesedi buraya konuluyor, ikinci kişinin cesedi de bu tarafa konuluyor. 2 hatta 3 katlı da olabiliyor yükseklikleri. Dolayısıyla 9 kişiye kadar defnetmek mümkün oluyor. 이런 석굴 무덤은 여행 내내 안탈리아 지역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다. 이곳의 석굴 무덤은 배로 구경이 가능해 작은 배를 이용했다. 카우노스는 기원전 9세기경 이 지역을 지배하던 그리스에서 건너온 왕족으로 그 규모나 모양이 다른 지역 석굴 무덤보다 훨씬 크고 정교했다. 가난한 평민들은 그냥 화장을 했지만 부자나 왕족 등의 권력자들은 이렇게 석굴 무덤을 만들고
무덤의 위치나 크기도 다르다고 한다. Antik çağlardaki insanlar ölümden sonraki yaşama daha çabuk ulaşabilmeleri için yüksek yerlere mezarlarını inşa ediyorlar ve zenginlik ölçüsü olarak da mezarlarını büyük ya da göreceli olarak küçük olarak inşa ediyorlar. 지중해 휴양 도시 페티에에 있는 아민타스 석굴 무덤이다. 신전 모양의 큰 무덤 3개와 작은 무덤으로 이루어진 이곳에서 제일 큰 것은 아민타스 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아민타스 왕의 무덤은 산 중턱에 있어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로 경치가 좋은 곳에 있었다. So I think that I cannot imagine the ancient people like carving the rock and doing that things and recreating something like an actual building, but in the rock. I don't know how they do it, and it's kind of awesome to see it right now and past like 4,000 years or 3,000 years. This is I don't know in the past. It's perduring during time, and it's really nice to see that. 터키 하면 케밥을 떠올리게 된다. 이제는 터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먹을 수 있는 터키의 대표 음식이다. 꼬치에 끼워 불에 구운 고기를 말하는 케밥은 그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케밥은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 화덕에 구워 만든 빵과 함께 먹는다. 안탈리아에서 케밥으로 제일 유명한 식당이다. 올해도 케밥으로 큰 상을 받았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도네르 케밥이다. 고기를 꼬치에 끼워 세워서 굽는다. 케밥의 주재료는 소고기와 양고기, 닭고기다. 무슬림이 대부분인 터키에서 돼지고기는 찾기 힘들었다. 화덕에서 구운 빵에다 얇게 썬 고기를 얹고 그 위에 토마토나 올리브 또는 버터 기름으로 맛을 더한다. Kebabımız Türkiye'de döner kebabımız 1855 yılında dönerci Hamdi Usta'nın bir dik takımıyla etleri üst üste koyarak bir döner mucididir. 식당 안에는 이미 저녁을 먹으려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다. 터키는 밀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나라답게 케밥과 함께 나오는 빵은 손님이 원하는 만큼 무료로 제공된다. Türkler eti çok seviyor. Eti farklı şekilde marine edip farklı çeşitlerde etler yapıp yiyebiliyor ve seviyor da yani bu konuda. Et bizim bir sınıf gelenek artık haline gelmiş bir şey. Lezzetli, çok güzel. Tavsiye ediyorum yani. 터키는 견과류나 석류, 벌꿀, 우유 등으로 만든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가 발달돼 있다. 더운 지방이라 단맛의 음식이 체력을 보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54년의 역사를 지닌 디저트 가게다. 이곳에서는 수십 가지 디저트를 직접 만들고 또 만드는 과정도 볼 수 있다. 연간 300일 이상의 맑은 날씨로 일조량이 풍부한 안탈리아는 석류나 올리브, 오렌지, 벌꿀, 각종 견과류 등이 많이 생산된다. 그걸 이용한 디저트는 케밥만큼이나 터키를 대표하는 음식이 됐다. 단 음식 먹으면 나쁜 말 못해요. 단 음식처럼 좋은 예쁜 말이 할게요 라고 생각이 있습니다. 1kg에 12,000~13,000원 정도로 가격도 저렴했다.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좋아 귀국용 선물로 많이 찾는다고 한다. Very like it and it's very delicious. We spend our holidays in Turkey about 20 years.
That's why, yeah, we always buy something from the Turkey, some Turkey delicious, and we think that they're the most delicious in the world. 안탈리아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고대 도시 페르게. 안탈리아 지역 최대의 고대 유적으로 트로이 전쟁 후 이주한 그리스인들이 세운 도시다. 한때 10만 명이 살 정도로 큰 도시였다고 한다. 페르게를 출입하던 헬레니즘 양식의 문이다. 4층으로 된 문으로 지금은 보수공사가 한창이다. 중앙도로는 인도와 마차길이 구분될 정도로 잘 정비됐고 가운데 수로가 있어 더위를 식혔다고 한다. 그리고 온돌 시스템과 비슷한 난방을 이용해 목욕탕에 물을 태웠다. Outside of the buildings they make fire, and the fire of the system is coming down of the building, and it make the building warm. 광장인 아고라와 함께 당시 상점가가 있던 곳으로 다양한 가게들이 들어서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생선과 고기를 팔던 가게의 문양이 남아 있었다. Die Türkei ist ein wunderschönes Land. Wir waren schon öfters hier, das ist nicht das erste Mal. Und jetzt wollen wir eben die antike Stadt Berge besuchen. 당시 전차 경주와 검투사 경기를 하던 곳이다. 출입문이 70개나 됐고 길이 234m, 폭 34m의 타원형 경기장은 수용 인원이 12,000명에 달했다. 터키 지중해 지역에서 제일 컸던 도시 페르게는 기원전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점령을 당했고 서기 7세기에 아랍인들의 공격으로 함락되면서 도시는 사라졌다. 터키 전역에 남아있는 고대 극장 중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로마 시대 아스펜도스 극장이다. 서기 2세기경 로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를 위해 만든 것으로 15,000명을 수용했다. 2단으로 돼 있는 객석은 모두 41줄로 무대에는 개폐식 지붕도 있었다고 한다. Aspendos is beautiful historic site. It's hard to imagine that they've been having music played here for so many years. 옛날 객석 중 사용 가능한 것은 그대로 두고 무너진 곳을 새로 보수해 지금도 극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마다 여름이면 전 세계 유명 공연단체들이 참여하는 아스펜도스 여름 뮤지컬 축제를 열고 있다. 부둣가에 사람들이 모여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다. 배 위 사람들도 사진 찍기에 바쁘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터키에서도 영물로 통하는 바다 거북이다. 2마리가 노니는 모습에 사람들은 열광을 한다. 그 반응에 호응을 하듯 거북이는 숨 쉬러 나오면서 얼굴을 내밀고 화답을 한다. 지진으로 인해 지중해 속으로 가라앉은 도시가 있다 해서 배로 가는 중이다. 서기 2세기경 발생한 지진으로 도시가 바닷속에 잠겼다고 한다. 도시의 높은 지대에 있던 마을 흔적은 지금도 볼 수 있다. 당시 마을이나 계단의 흔적은 남아있다.
교회 건물은 무너지고 입구 문만 남아 있었다. 터키식 전통 목욕탕인 하맘의 흔적도 물에 잠겨 있다. 당시 높은 지역에 있던 무덤은 이제 바닷속으로 잠겨 사람들이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다. 유람선 안에는 유리로 바닷속을 볼 수 있게 만든 장치가 있었다. 바닷속을 다니는 물고기와 당시 유물들을 함께 볼 수 있다. 산 위의 성곽은 이제 섬처럼 보였다. 케코바 수중 유적을 본 관광객들은 지중해의 아름다운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시간도 갖는다. Sayın arkadaşım Osman, görüşmedik çokça zaman, sana bir çift sözüm var sayın arkadaşım Osman. 지중해의 따뜻한 바닷물은 수영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해양 스포츠로 그 시간을 즐긴다. Çok güzel koylar var. Oralarda yüzdük. Denizin dibi harika. Karettaları bile gördük. Mavi. Yani çok şaşkınlık verici derecede temiz ve güzel bir denizi var.